안녕하세요. 살기로 했다. 혜진입니다. 제가 돌싱이 된 지도 한 13년이 훌쩍 지난 듯 합니다. 가끔 보면 형님들 중에서 제가 돌싱인 걸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듯 해요. 저는 28살에 결혼을 하고 33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연애를 했던 사람이었고 한 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15년을 보고 지낸 사이네요. 우스갯소리로 주변에서 헤어질 때가 됐다 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저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이기도 하고 첫 남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길에서 오다 가다 만난 사이예요. 18살 때 겨울방학 때인가 그냥 약국 앞에서 동생을 기다리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다가와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알게 된 첫 남자였습니다. 제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연락이 자주 끊기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기다려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때쯤일까요? H.O.T 노래 때문에 머리에 빨래 씻개를 꽂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하얀 겨울이라는 노래도 아시죠? 10년 연애를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번도 헤어질 거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남자 말고는 다른 사람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믿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모든 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혼자 사는 이유이기도 해요. 결혼 전까지 저는 비혼주의였습니다. 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결혼을 해서 불행하게 눈치 보며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고 헤어졌었지만 인연이란 게 아직 헤어질 때가 아니었던 건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연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결혼의 압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돈도 없었고 부모님도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친척들도 없고 결혼식이라고 해도 올 사람도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친구 몇몇 정도. 제가 부모 복은 없어도 시어머니 복은 있었는지 저를 너무 챙겨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계속 거부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태풍처럼 지나갔어요. 엄청 걱정했던 것보다는 무사히 지나갔던 것 같아요. 작지만 살림살이를 조금씩 살면서 결혼했다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 외엔 시어머니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고 살 집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도 결혼했다는 게 처음엔 너무 설레었습니다. 이제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내 집이 생겼고 나도 가족이 생겼고 남편도 생겼고 아무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늘 들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요? 한쪽이 기울어진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고 하죠. 제일 믿고 있었던 남편님이 그 오빠가 그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었지만 남편님이 내가 10여 년 동안 알고 있던 그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생활을 자꾸 빚으로 연장하면서 산다는 것,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음주를 한다는 것, 점점 더 상대방을 과일시, 천시, 멸시, 등한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연애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을 보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5년 정도 이어지니 제가 더 무기력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변해버린 건 어머니의 재력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일하지도 않고 꿋꿋하게 술만 마셨는지 내가 너무 방관을 했을까요?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든 건 나 때문일까요? 저라도 끌고 갔어야 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점점 더 심해지는 갑질은 가진 것 없이 결혼했다고 노골적으로 무시했지만 그 사실 또한 인정하며 숨지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숨이 막혔지만 버티고 싶었어요. 그래도 가정이 생겼으니 버텨보자.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더니 33살 때쯤인가 자궁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는 하지 않게 되었지만 아이는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죠.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릴 때 조실 부모하여 혈혈 단신으로 살아왔는데 이번엔 암까지.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늘에 대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일이 저에겐 행운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당장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맞아요. 그 일을 계기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실감이 커서 슬퍼할 때도 내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던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떤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한 번의 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모든 일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야겠다. 내 몸이 소중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를 위해 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돌싱이 되었어요. 다행히도 돌싱이 되는 과정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너무 쉽게 해주더라고요.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끝이다.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라. 난 연락 안 할 거다. 후회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후련하고 좋았습니다. 혹시나 안 해주면 어쩌나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6병짜리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긴 사람은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이 왔었고 최근에 만났습니다. 아직도 술과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어떤 미련이 있었는지 3년 동안 힘들었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전히 저한테는 살쪘다고 놀리더라고요. 예전부터 장난기가 있어서 듣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약간 시큰거렸어요. 나한테 왜 그렇게 막대했을까? 지금 이렇게 앞에서 삐짝 마른 멸치처럼 만지면 부서질 것 마냥 말라가지고 이렇게 살 거면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니까 좀 잘하지. 난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제 잘 살아. 나 찾지 말고 술 좀 그만 먹고 제대로 된 직장도 들어가고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해. 나한테 맨날 예전 사진 보내지 말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 바람났다고 소문냈다며 나 쌍 만든 거 이해해줄 테니까 이제 우리 20대 아니야. 몸 생각하고 건강하게 지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정이 남아있는 건 분명히 아닌데 미움도 원망도 없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도 아프고 어릴 때 내 추억의 전부였던 사람을 이제는 떠나보내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고 법원에서 헤어질 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인사를 13년 만에 한 것 같아요. 헤어진 거에 대해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고 쓰면서 눈치 보지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정말 절실했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수다 떨러 올게요.